문재인 민주당은 아직도 북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재인 민주당을 정말 발본색원, 아주 실뿌리까지 그렇게 뽑아내야 하겠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걸 하지 않고 문재인 시즌2 정신을 이어간다면 윤석열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답이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당을 보는 미국 그리고 자유세계의 시각을 함께 알아보기로 합시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대낮에 북한은 무인기 5대를 동원해서 한국의 김포, 강화도, 그리고 서울 영공까지 5시간 넘게 침범해 비행하는 초유의 도발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이를 격추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 정부는 RQ-101 송골매 이런 무인 정찰기를 군사 분계선 이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뒤늦게 바로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커진 것이죠. 그러면 요 당시 상황이 어떤가? 그걸 봅시다. 2022년 12월 하순에 북한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게 발각된 그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11월 18일, 19일 양일간에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실어 나르는 장면이 이게 위성사진으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무인기가 오기 4일 전이죠. 이때 백악관 NSC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 사용하는 1차 무기를 인도하는 것을 끝냈다. 바그너 그룹에서는 북한의 이 무기 대금을 완납했다. 자, 이런 내용을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물론 위성사진은 그때 밝힌 게 아니죠. 위성사진은 이제 1월 20일에 백악관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1월 26일에 이 러시아 군사조직 바그너 그룹을 이제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그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발표를 했죠. 이제 이 무렵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선 이제 이런 과정으로 흘러왔는데 2022년 12월 26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월 22일에 미국에서 돈까지 다 받았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UN, 캐나다, EU 곳곳에서 이거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이거 북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뭐를 했느냐? 북한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봅시다. 2022년 12월 23일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저 무기 팔았다는 거는 모략이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국제사회에게까지 호소를 합니다. 국제사회에는 이 무기 거래설은 사실무근이다. 이거 듣지 마라, 믿지 마라. 이렇게 아주 그냥 애절하게 이런 걸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무렵에 다들 나서서 이렇게 거짓으로 변명한 거는 북한, 러시아 대사도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바그너 그룹 전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였던 것이죠. 자, 이런 북한이 2022년 12월 26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인기 침공을 자행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뭐를 했느냐? 그들이 항상 외치는 위기를 기회로 누군가가 죽으면, 그리고 그들은 참사라는 말을 사랑하죠. 참사는 우리에게 계기며 위기다. 아니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인데 매번 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발표한 그 브리핑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라고 하면서 신바람이 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홈페이지에서 밝혀놓은 것들입니다. 자, 12월 26일 당일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 제목은 북한을 나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날이 무인기 침공한 날이죠.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이런 거 해봤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논평 전체가 16줄인데 6줄이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줄이 우리 국군을 질타하고 비웃고 나무라는 게 10줄입니다. 아니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더 고운 자식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의 태도는 너무 이상하죠. 12월 26일 당일에 이런 태도를 보였다. 그 당일에는 하다못해 우리 편이 좀 잘못했어도 그건 입도 뻥끗 안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랬다. 그리고 12월 27일부터 계속 정말 신나게 대한민국을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게 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천박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논평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을 내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농락당했다. 이 농락이라는 말은 겁탈이라는 말입니다. 정당에서 굳이 이런 걸 써야 하는가? 그리고 수도권 상공을 누가 내줬습니까? 내줬으면 북한은 침공이 아니지. 손님으로서 놀러 온 거지. 용어 하나를 쓸 때도 이들이 반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냥 팍팍 풍기죠. 국군은 격추에 실패했고 무인기는 유유히 북으로 돌아갔다. 북으로 돌아가는 무인기를 확인했습니까?
무인기가 유유히 북으로 갈 때는 즐겁게 춤추며 갔습니까? 문맥에서 북한 편에 박수를 보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자학을 즐깁니까? 방공망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닙니다. 안보 참사 그 자체입니다. 보십시오. 참사라는 사람들을 쥐어짜고 사람들이 죽을 듯이 괴로워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참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이 말을 기다리고 이 말을 사랑한다. 이건 참사라고 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시간도 그 7시간 동안 한국 대통령은 뭐를 하고 있었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제 7시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미국의 소리 그 뉴스에서 보면은 5시간 이렇게 나오던데 이제 7시간을 꺼내는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7시간이라는 걸 붙여서 이제 인지전을 펴려고 한다. 이거를 알 수 있죠. 바로 12월 27일 또 다른 논평에서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의 7시간, 박근혜의 7시간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인 김정은 세력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공한 이 사건을 가지고 세월호 7시간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논리력 그거 고장난 겁니다. 12월 28일, 12월 27일에도 여러 건 계속 뭐 정말 많이 쏟아냅니다. 민주당이 12월 28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 미필 대통령은 남 탓하지 말고 7시간 행적을 밝혀라.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북측에 응징으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그런 지시를 했더니 기가 막히다. 자, 이런 민주당은 우리가 아무리 땅바닥을 기어도 김정은이는 여기 공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공격하는데 여기서 한마디로라도 하면은 그러면 5분 더 살 걸 못 살았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 대한민국 행정을 맡길 수 없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1도 없지 않습니까? 대응을 했는데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했는데 그거 잘했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5,100만의 마음입니다. 민주당은 5,100만 밖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게 기가 막히답니다.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쪽에서 먼저 쳐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헤집어팝니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미필 대통령이어서 확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인가 이랬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둡시다.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군필 대통령이라는 것을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이 현재의 대통령 윤석열이 군 미필이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당선됐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됐고 이미 취임한 대통령에게 할 소리가 아닌 것이죠. 만일 이게 그렇게 문제라면 이유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이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역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만 된다. 민주당이 이거 군필 대통령 지지하고 나오십시오. 자기네들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수두룩한데 그거는 빼고 싶고 윤석열은 확실히 안 갔으니까 이렇게 치는데 이거는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군필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부터 이제 우리는 강한 대통령, 군필 대통령으로 가자.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사실 군필 대통령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에게 침입을 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민주당은 반군입니까? 이거는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소리인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숫자로 제1당이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잘못 뽑은 거 맞다. 우리 모두 이거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12월 29일 이들은 북한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전쟁을 말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덜컥 겁이 난다. 북한의 침공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을 나무라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벌벌 떨고 있다. 저쪽에서 무슨 짓을 해도 물론 그런 5년을 우리가 살았죠. 민주당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주 노예근성이 있는 줄 김정은이를 하늘같이 받드는 줄 아는 것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 모른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이 대통령 잘못됐다 하고 나무라는 거 왜 저거 격추 못 시켰느냐 무인기 그거를 국민의 불안으로 바꾸는 거냐 김정은이를 화나게 하려는 거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논평에서 전쟁하면 안 된다. 저쪽에서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전쟁은 안 된다는 말이 정말 10개 이상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자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무슨 판단을 해서 전쟁을 말하는지 황당하다. 지금 완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죠. 이 국민이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이렇게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적 앞에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이거 정치에 맞지 않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불장난을 하려는 거냐? 북한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정말 생화학 무기 또 핵탄두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안 날아왔으면 다음에는 쏘지 말아 주십시오. 선물을 바칠 테니까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얻어맞으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북한 땅으로 넘어가게 된다. 버림받는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서해 5도에 김정은이가 공격을 하면 서해 5도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정도일 줄 여러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전쟁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또 계속해 갑니다. 북한 무인기가 국민 머리 위를 유린하던 7시간 동안 자꾸 7시간에 맞추는 것이죠. 이게 인지전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그저 사실에서 동떨어지게 다른 정보를 막 구겨 넣는 겁니다.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7시간하고 윤석열 대통령 7시간이라고 만든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요걸로 탄핵시키고 싶다. 지금 그거죠. 그게 민주당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제 이런 뉴스를 본 겁니다.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실어서 그래, 북측이 온 게 위반인 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응징하는 것도 위반이라고 했다고 뭐 이런 괘씸한 자들이 있어 싶어서 민주당의 논평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실은 것보다 더 괘씸한 소리를 했다. 자, 이겁니다. 2023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 정전협정 위반이다.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한국의 제1당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성토를 한 겁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는 논평을 안 냈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한국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자유세계, 이 한반도 전문가들은 정말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냐. 대한민국 안에 있는 평양 세력이냐. 이거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군 미필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바로 그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10일입니다. 한국의 야당이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은 이상하다. 이상한 거죠. 반국가인 거죠. 이 정도 되면. 전쟁 중에 돌아서서 아군에게 총을 쏘면 이건 적입니다. 이번에 이거는 전쟁 상황 아닙니까? 침공당했는데.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부 측에서 이렇게 되니까 북한만이 아니고 남북한 양측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 이걸 모두 조사하겠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덕분입니다. 그리고 1월 26일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 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 그런데 하나 더 있죠.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북한 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묶어서 나왔습니다. 자, 양쪽 다 위반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석연찮은 면이 분명히 있죠. 왜? 가장 먼저 침공한 건 북한이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A국을 침공했을 때 A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그러면 두 나라 다 전쟁 범죄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지금 뭔가 형식 논리에 빠져 있다. 유엔사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의 유엔사가 왜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대한민국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으니까. 미국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거는 자위적 조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 유엔사에서 한국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유권 행사 아니냐. 그 무엇도 자유권은 막지 못한다. 이렇게 한국 편에 분명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전 대사 이야기가 저 무인기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듯이 드론이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게 드론 공격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위권 행사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2번 오면 안 된다. 베넷 연구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잘못됐느냐 이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랬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거 민주당 똑바로 들으십시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은 늘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그러니 그쪽은 위반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정전협정을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데 이거 억지력 차원에서는 영 되지 않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침공을 당했으면 처음에 만약에 100으로 침공을 당했으면 되갚아줄 때 딱 100이어야 한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엔 1000이고 만이고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거다. 이 원칙을 민주당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은 5년 대통령질을 한 거 아닙니까?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한국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면 이거는 적절한 자위조치로 볼 수는 없다. 그냥 갔다 온 거니까. 똑같은 짓을 한 거니까. 그래서 뭐를 하라고 하느냐. 북한의 무인기 발진 기지를 그냥 공격해버려라. 그게 자위적인 대응 조치다. 그러면 이건 보복도 뭐도 아니고 2번 다시 추가 적대 행위를 못하게 한 이게 대응 조치가 되는 거다. 더 세게 쳤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들에게 러시아도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 조금 하고 말고 이러죠. 이게 소위 그 학교 폭력 그런 데서 빵 셔틀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늘 당하는 사람, 그 피해자는 스스로 웅크리고 다닙니다. 가해자가 눈길만 주면 알아서 복종을 합니다. 그거는 좀 경우가 다른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이 이러고 있죠. 고개를 들어라. 그 가해자가 가해를 해오면 죽자고 달려들어서 다시는 꿈을 꾸지 못하게 맨 처음에 코피도 터질 것이고 하다 안 되면은 뭐 코뼈가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필사적으로 덤벼들어서 이 가불관계를 뒤집어놔라. 지금 한국은 바로 그것을 해야 할 때인 겁니다. 적국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이다. 하는 이걸 우리 편, 한국 편이라고 한다면 그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혼쭐을 내주는 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은 영공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공까지 침입한 북한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줬어야 한다.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떤 행동이든 할 정도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어야 하는 거다. 민주당처럼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화가 나서 핵탄두를 날리면 어떡할 건데, 정말 전쟁을 일으키면 불이 나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 무인기 매일 날린다. 그 날아오는 무인기에 뭐가 실려서 올지도 모른다. 빌빌 기는 자는 한 대 더 맞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그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거는 잘했다. 설령 유엔사에서 법적인 판단,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게 아닌 법적인 판단은 저렇게 했더라도 다른 편에서는 남한테 욕을 먹어도 대한민국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꺼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월 11일 미국 측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대화 제의하지 마라. 한국의 무인기 대응 바로 그게 적절하다. 이게 시작인 겁니다. 자, 1,000원 주고 빵 한 박스 사와 그랬을 때 싫어라고 하면서 집어 던진 이런 정도의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 백악관 NSC 부보좌관의 말이 이겁니다.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대에게 무조건 평화, 무조건 협상을 제안하는 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는 취약성을 보여주고 동맹마저도 약화돼 버린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거 곧 저쪽에 가서 머리 숙이겠구나. 이런다는 것이죠. 북한이 무력 시위를 계속할 때는 미국과 한국도 북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 긴장을 고조시키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이런 보다 답답하니까 나오겠죠. 한국의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저랬구나, 비겁자였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렵에 미국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윤석열 정부 힘내라, 이런 것이겠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대북 전단 살포 재개해야 된다.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 우리가 북한 정보를 가져오겠다고 했던 이게 2022년 연말을 기해서 이제 완전히 뒤집혀야 하는 것이죠. 저쪽에 보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쓰레기 가져올 필요 없다.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물 우리 가져오면 안 된다. 우리 시간도, 우리 돈도 아깝다. 우리 전파도 아깝다. 이런 겁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거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북한 거 우리가 사다 보겠다. 이거.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이런 다양한 수단으로 계속 정보를 보내야 된다. 저 김일성 집단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한국을 주적이라고 부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남북 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이런 상황에 그 최전방에 나와 있는 북한 군대 그리고 접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뭐가 진실인지를 알려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북한 선전선동물을 이 깨끗한 그리고 이 수준 높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방에 절대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7일에는 유엔 산하의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까지 이제 여기에 대해 나섰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 요청이 있으면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제 시카고 협약에 저 북측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협약의 항공기 운항 규정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의 경우, 이게 이제 무인기가 되겠죠. 채약국의 허가나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채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이걸 보면 위반이 분명하죠. 여기에 또 민주당이 나서서 한국도 위반했다 이러고 나오면 저 민주당 우리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뭐 했나 봅시다. 이렇게들 자유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 1월 27일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즉흥적인 지시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해명하라.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한국 정부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하는 게 이렇게 달콤한 겁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이러고 나선 것이죠. 참 이해할 수 없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니 국제적 망신이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대통령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했다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얻어맞으면 맞고 참자 이러는 것이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자, 만년을 그리고 북한에게 빨대 꽂히는 게 즐거운 자들만 하는 소리입니다. 자주독립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도발을 당하고도 쌍방과실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 뭐라고 해명할 건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 민주당하고 같이 지켜볼 국민은 없습니다. 김정은이 그 공격해 오는데 민주당 말 듣고 거기 꽃다발 들고 인민군 환영하러 나갈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 국민만 지금 민주당 옆에 서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민주당 뭔가 이상하다. 아니 우리하고 아예 혈통이 다른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다르다. 이런 식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편이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거는 뭐냐 하면 헌법과 헌정사와 자유민주주의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마라 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키워드를 쏙쏙 뽑아가지고 민주당은 북한 대신 북한의 마음으로 인지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렇게 무인기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비웃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그 민주당에게 애국심이 보이지 않는다. 애국심이 없는 민주당, 국가 정체성이 불확실한 민주당. 이제 민주당이 대한민국이 유일한 조국이다.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대한민국의 70여 년 헌정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걸 매 순간 밝히지 않는다면 저런 민주당은 해산돼야 한다고 봅니다.
2022년 12월 28일에 북한 그 정전협정 이야기, 이거는 북한이 위반했다 해서 꺼낸 겁니다. 그런데 1월에 와갖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이 위반했다고 한 거죠. 이걸 보면 민주당은 시종일관 한국을 저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총구를 들이대고 있다. 이거는 이제 크게 손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평양 세력이 있다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냉전의 시대에 이거는 죽자는 얘기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폭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북한에 대적하는 그런 정당으로 되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